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예선 3회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빅매치 두 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윤 9단과 한태희 6단의 대국. 수순이 조금 더 진행되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수순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곳을 젖히고요. 이렇게까지 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급소를 두면서 흑에게 이쪽을 허용했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것은 조금 백이 별게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곳을 밀어가면서 우아기 쪽으로 압박해 나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을 하나 차지하면서 집으로 좀 이득을 보았지만 흑도 이 한 점을 공격하고 있고요. 이곳을 붙인 장면입니다. 기세상 이곳은 치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는다면 끊어서 서로 기세의 진행이랄까요? 이런 진행인데 아직까지는 호각으로 보입니다. 바둑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태희 선수가 사실 몇 달 동안 이제 시합을 출전하지 않고 네.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견문을 넓혔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나쁘지 않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동윤 선수를 상대로 사실 팽팽하게 지금까지 두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었나 일단은 그렇게 느껴지고요. 바둑이라는 것이 또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고 계속 좀 영감을 떠올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또 한태희 선수에게 이런 시간들이 또 좋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대국 전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작년 바둑 리그가 끝나고 네. 좀 쉬기 시작해서 이번에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표정도 굉장히 밝아졌고요.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사실 바둑 기사들이 좀 심적으로도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시합이 있고요. 또 시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네. 어디인가를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놀기가 사실 마음적으로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였을까요? 한태희 선수가 휴직이라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고요. 네. 그 휴직을 마치고 이번 농심배가 올해 첫 출전입니다. 이 시간들이 한태희 선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붙여서 응수를 했고요. 저는 치받는 게 기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단 실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백은 우변 쪽으로 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든지 해서 지금 이게 뛰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한번 가져보자. 예를 네. 들면 는다면 이렇게 뛰고요. 늘어서 어느 정도 좀 모양을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판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백돌도 굉장히 얇아요. 여기 끊기는 수도 있고요. 여기 하변도 확실치 않고 제가 초반에는 백의 실리가 좀 돋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좀 백이 얇아 보입니다. 지금은 흑도 할 만한 바둑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역시 백이 이곳에 교환을 하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곳을 하고 급소를 두었다면 네. 조금 더 흑이 피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곳을 그냥 두었기 때문에 호구를 쳐서요. 흑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단은 한태희 선수도 계속해서 장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치받고 싶은데 이 이후의 진행을 고민하는 것이겠죠. 하변의 변화를 수있게 하고 있고요. 홍성지 선수는 젖혀가면서 역시 하변이 좀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두어가네요. 네. 홍성지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 자, 약간 불리한 홍성지 선수가 젖혀가면서 타이트하게 응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변 쪽에 흙이 움직이자 네. 밀었고요. 하나 늘어두고 젖혔습니다. 사실 이 젖힌 수도 고민이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이 당장 끊어가는 것이 가능해요. 네. 넘어가지만 늘어두고요. 이런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이곳은 끼우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끼워서 이 패를 피할 수가 없어요. 뒤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었을 때 이쪽 단점과 이쪽 단점이 맞보기에 걸리기 때문에 네. 이곳을 끼운다면 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패는 서로 부담이긴 하지만 일단은 흙이 더 부담인 패이기 때문에 지금 홍성진 선수가 이 젖혔다는 것은 이 바둑이 좀 어렵고 비세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현준 선수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은 일단은 쉽게 큰 집을 내어주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도 좀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네. 끊어서 싸움을 두는 것이 정수로 보여지지만 지금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로서는 좀 이 선택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네, 패는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또 흙이 자랑할 만한 패감이 이쪽에 있습니다. 음, 여기서 하나 늘어두고 패를 시작한다면 패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끊는 패감. 이런 절대 패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패는 설현준 선수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귀 쪽을 막아가서 조금 안전하게 두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이쪽을요. 네. 패로 버텨가면서 안전하게 둘 수도 있지만 흙이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는 또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별게 없어질 수 있고요. 또 흙이 중간에 찔러놓는 교환을 한다면 이 패가 또 커질 수 있겠죠. 네. 지금 설현준 선수의 머릿속이 좀 복잡하긴 할 텐데 네. 좀 두 가지로 압축해 나간다면 이쪽 끊는 수와 젖히는 수를 고민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수로 인해서 지금 설현준 선수가 이 바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젖혀간다면 쉽게 이 바둑이 내가 이길 수 있다,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네. 끊어간다면 또 알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좌변 쪽에 백이 한 칸으로 들여다보는 수가 이 흑돌이를 사활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두는 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곳을 두고 잡으러 가는 것이 있긴 있지만 이곳은 밀고요. 네. 끊는다면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막아가는 수는 좀 책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수보다는 이렇게 차렷을 해서 아. 살 때 한 점을 끊어가는 이런 수를 좀 노려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흙도 좀 머리를 쓴다면 이곳을 두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곳을 하나 교환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백이 아직 교환을 해놓진 않았지만 이런 점들이 좀 백의 두터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인공지능에게 좀 물어봤는데 젖히는 수, 끊는 수 두 가지 다 물어봤는데 두 가지 다 백이 괜찮다고 합니다. 젖히는 응수였을 때는 이렇게 호구 쳐두면은 한 65대 35 정도로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하변에 한 20집 정도의 큰 실리를 내어주었지만 이렇게 중앙에 자리를 잡는다면 상변의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이 우세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끊는 변화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몇 퍼센트 백의 우세로 가리키고 있을까요? 끊는 변화요. 끊는 변화도 사실 확률이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네, 끊는 것이 조금 높은데 어, 끊고 네. 이런 진행이 되고요. 일단 실리로는 백도 이쪽 하변 쪽을 차지해 나가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이 패도 있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7대3 가까이 아. 백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한 수가 어떻게 보면 좀 기로가 될 수 있겠네요. 중앙으로 젖혀 나간다면은 좀 후반전이 예상이 되고요. 네. 끊어간다면 이 하변 접전에서 좀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설현준 선수가 또 시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3분 남았는데 아직 어려운 점이 좀 있거든요. 바둑이. 어려운 장면이 좀 남아 있는데 또 시간도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시간까지 작전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려운 변화보다는 좀 쉽게 처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작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사실 설현준 선수는 끊을 것 같아요. 아, 설현준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선수고 네. 바둑이 좋다 해서 물러나는 선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 끊는 수를 지금 계속해서 두고 싶은데 네. 그 이후의 진행을 지금 살피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설현준 선수가 굉장히 잘 둔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빈틈이 없었어요. 네. 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설윤준 선수도 고민이 되고요. 이 장면에서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초조한 것 같아요. 초읽기에 몰리기 직전이 음, 가장 초조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 약간의 고민도 되거든요. 내가 이 시간을 다 사용을 하고 초읽기에 몰려서 착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착수를 해서 이 남은 시간도 좀 아낄 것인지 네. 그런 좀 초조함이 있는데 지금 약간의 초조함을 느낄 시간입니다. 요즘은 사실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봉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아침 10시에 대국을 들어가면은 12시에 점심시간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서로 눈치를 봅니다.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둘 차례 밥을 먹게 되면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네. 소화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착수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서로 눈치를 좀 보는데 네. 지금도 약간 비슷한 의미죠. 지금 아마 다음 수는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둘 차례 봉수가 되면은 왠지 계속 숙제가 남아 있는 채로 밥을 먹는 약간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 점심시간에 봉수로 인한 눈치 싸움은 사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네. 점심시간이 모두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계속 바둑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냥 뭐 먹는 둥 마는 둥 네. 하다가 그냥 점심시간이 끝납니다. 역시 초읽기에 몰리고 네. 나서 또 초읽기까지 최대한 활용한 뒤에 착점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초읽기에 몰렸을 때도 사실 기사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초읽기에 몰렸지만 초읽기 시간을 다 활용 안 하고 빨리빨리 두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것이죠, 시간으로. 하지만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수를 치더라도 그렇죠. 9배 네.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점을 저희들은 많이 보고 배워왔거든요. 네. 그렇게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하고 다음 수를 읽는 것이 1인자의 면모구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네. 자신에게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이제 빠르게 착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오히려 시간 공격을 하는 건데요. 네, 굉장히 자신 있고 또 상대방을 압박해 나가는 전법인데 최근에는 한국 랭킹 1위에 올랐던 신진서 선수가 네. 사실 상대방을 그렇게 압박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끊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부터 머릿속에 네. 그 생각을 했을 텐데요. 시간을 다 사용하고 또 59초까지 생각을 하고 네. 끊어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된다면
돌은 더 얽힐 테고요. 지금 패맛도 남아있고 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늘고 늘 때 이 마늘목까지는 거의 절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날일자의 행마는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뛰어나가고 밀 때 이렇게 끊는 수가 남아 있어요. 모양은 좀 나쁘지만 이렇게 끊어둔다면 이 우하기 흑돌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잡히게 되면 워낙 요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고요. 마늘목까지는 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하변의 돌은 좀 탄력이 있는 것이 이쪽 패가 아니더라도요. 여차하면 이쪽을 끊으면 흙은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돌려친다면 이 안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살 수 있고요. 역시 또 패도 있고요. 충분히 백이 싸울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익기라는 또 저승사자가 오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네. 한 가지 다행이라는 것은 홍성지 선수가 좀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차분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둘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초중반에는 홍성지 선수가 시간을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둘, 셋, 설은준 선수가 초읽기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곱, 이 정도 같은데 아홉. 두 칸으로 벌려두고요. 구수는 중앙 쪽으로 진출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일단 안에서 삶을 도모하자 그런 뜻인데 일단은 이렇게 씌우는 수가 눈에 보이거든요. 씌웠을 때 단순하게 안에서 사는 수는 일단은 눌렸습니다. 뭐 어떻게 삶을 도모하더라도 이쪽이 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곳이 두터워지면 이쪽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는 수를 생각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참고도는 이곳을 두면 또 나와 끊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늘어서 일단 여기까지 선수를 하고요. 찌른다면 뛰어서 조금 수수는 길지만 이 정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좀 다음 수를 예상하자면 끊고 늘어서 이쪽은 또 살고 이런 진행인데 역시 이것도 백이 할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든 이곳이 봉쇄가 좀 잘 안 돼야 한다. 백은 네.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쪽 좌하 쪽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어가는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서요. 좀 행마가 잘 안 나오고요. 날일자가 좋아 보입니다. 날일자로 두어서 행마 공격을 하는 것이 좋은 행마로 보이고 이 수도 비슷한 뜻이죠. 젖힌다면 젖혀서 살려주더라도 두텁게 하고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백이 젖힐 수도 있어요.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죠. 저는 백이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뭐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싸움인데 사실 패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더 흙이 크거든요. 네. 이 패는 흙이 지면은 워낙 요석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역시 계속해서 백이 약간 우세한 흐름 속에서 넷, 다섯,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네, 젖혀갔고요. 또 재밌는 수가 있네요. 젖혔을 때
단수를 치고요.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잡히는 건가요? 단수를 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잡혔네요. 잡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젖히면 당연히 젖히겠네요. 이곳을 젖힌다면 당연히 젖혀서 네. 이거는 흙이 좀 곤란한데요. 이 미는 수가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 젖히는 수를 불러일으켜서 이 두 점이 고스란히 잡힌다면은 흙이 이 바둑을 이기긴 너무 어렵고요. 네. 어떻게든 이 양쪽을 양분해서 흙이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이제는 홍성지 선수가 조금 그래서 손을 돌립니다. 저수의 뜻을 좀 유추하자면 나올 때 이런 수를 선수해서요. 그 다음에 막아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네. 이 붙임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수하고 싶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책략을 부렸습니다. 네, 이런 점이 홍성지 선수가 좀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은 여기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 하잖아요. 근데 네. 빠르게 이곳은 재미없다라고 느끼고 이곳을 두어서 좀 다른 곳에서 전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백의 가장 강수는 마지막 이곳을 느는 것입니다. 둘, 늘어서 넷, 여기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강수인데요. 네. 이렇게 둘 수 있는 뜻이 네. 이곳은 언제든지 패가 있습니다. 지금 설현준 선수가 올바른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것이 여기가 또 기분이 좋아요. 못 살아있기 때문에 선수로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죠. 네. 우변은 또 살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패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입구자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홍성지 선수의 손이 지금 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네. 이곳은 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곳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흙이 손을 돌리더라도 흙 두 점은 안전한 건가요? 당장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을 붙이고요. 하나 막아놓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일단 눈에 보이는데요. 네. 젖힌다면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추궁하더라도 이렇게 붙여간다면 잘 잡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막아두는 것이 좋은 교환이고요. 붙여서 행마를 하는 것은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어서 그리고 이것 이어두고요. 네. 뛴다면 이곳 끊는 것도 있고요. 백도 자세가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 또 백이 괜찮게 됐네요. 백이 하나 막아두고 이것을 붙이는 것이 좋은 행마로 보입니다. 여기서 백이 가만히 있는 것은 흙이 손을 돌리나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는 것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곳을 씌워가서 네. 한껏 패를 하고요. 젖혔을 때 이제는 막아서 살아 있습니다. 젖히는 수가 성립이 안 되죠. 있는다 하더라도 넘어가서 이 두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 붙임 교환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지금 기세로 하나 막아두고 손을 돌리는 것이 백도 기세입니다. 네. 여덟, 아홉, 기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른 선수가 이어서 행마를 했고요. 이제는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포위 당하더라도 패로 버티겠다는 거네요. 홍성지 선수도 그 자리는 이어가면서 오히려 백의 안녕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 지금 홍성지 선수가 여기까지 늘 여유가 없는 바둑인데 이제는 붙이면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있는 것은 젖혔을 때 행마가 워낙 안 좋아요. 호구를 쳐야 되는데 네. 이쯤에서 패를 시작하고요. 이 젖혀가는 것이 다 패감입니다. 이렇게 많은 패감을 이런 것이 다 패감이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데요. 덩치를 키운 다음에 패를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홍성희 선수가 여기 는 수가 어땠을까 싶은데 이 붙임수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됐는데 일단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렸고요. 이제는 중앙 쪽에 백이 손이 돌아오겠죠. 일단은 붙이는 수가 눈에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가 이 형태에서의 급소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순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막는 것은요. 백도 단수가 되고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곤란하고요. 지금 나왔을 때 여기서 재밌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가 재밌어요. 손을 돌린다면은 끼워서 역시 이건 패가 아니죠. 때릴 때 이쪽으로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이것을 선수에 둔다면 막아서 이것은 석점이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수는 안 돼요, 흑이. 무조건 일로 젖혀서 행마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백이 있는 게 선수라면 지금도 끊는 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조금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한데요. 네. 끊어지면 단수를 치고 밀어서 이제 수상전에 돌입합니다. 근데 붙이는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는다면 치받아서 막을 때 먼저 찌르면 흑보다는 백이 먼저 잡힙니다. 이 정도라면 백이 바꿔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입고 버리고요. 네. 네, 사실 이 정도도 사실 백이 할만해 보이는데 이것보다는 젖혔을 때 늘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더 재밌어 보입니다. 여기 패도 있고요. 사실 이거는 조금 흑이 견디기 좀 어려운 흐름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 뻗어나온 자세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지 선수의 위기입니다. 네. 비세를 이식하고 홍성지 선수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젖혀갔는데요. 자, 이 전투도 백이 약간은 두터워 보입니다. 홍성지 선수 그냥 나갔고요. 그 수는 확실한 실수인데요. 지금 설현준 선수가 이것을 잇는다면 이거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흑이 해볼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무조건 때려야 되는데 막으면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네. 끊고요. 알기 쉽게 잡혔죠. 지금 이 넉점은 워낙에 요석이기 때문에 이것이 잡히면 흑이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있는 수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설현준 선수가 마지막 하나, 이 수를 발견했을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었을 아홉, 확실하게 교환을 시키고 좀 더 욕심을 부립니까? 네. 나갈 때 있겠다. 이거는 근데 흑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렵게 두려 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두어서요. 끼운다면 이어야 할까요? 조금 어렵지만 이거는 또 수상전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로 막는 수가 좀 있긴 있습니다. 당장 끊는 것은 막아서요. 네. 또 이 축은 절묘하게 또 축이 안 되죠.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설현준 선수가 네. 이 민수로 그냥 이었다면은 있고 이렇게 밀었다면 확실한데 네. 약간의 욕심을 부린 거예요. 지금 나갈 때 있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재밌습니다. 지금 자, 유리한 전투에서 더욱 욕심을 내고 있는 설현준 선수. 이곳의 접전 과연 수익기가 정확한 것일까요? 홍성지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자, 홍성지 구단과 설현준 5단의 대국. 지금 이곳에서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홍성지 선수의 시간도 거의 다 됐죠. 지금 제가 광고가 나간 사이에 좀 수익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것을 민수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나갈 때 이어서 이렇게 막는 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계없이 막아서 네. 이 끊는 축이 백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올 때 이렇게밖에 둘 수 없다는 것인데 네. 줄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끼우고요. 이어서 버틸 수밖에 없죠. 젖힌다면 이것은 흙이 먼저 잡힙니다. 수를 늘려도 시중 가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단수를 치고 여기를 둘 수가 없죠. 흙이 먼저 잡힙니다. 아, 네, 역시 아, 착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프도 한순간에 또 백 쪽으로 확 기운 모습인데 네. 저 그래서 포기를 하고 좌변 쪽으로 향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자폐를 결행하는 건가요? 저수는 때릴 때 뭔가 팩감을 쓰겠다기보다는 그냥 이어서 아, 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네. 또 설현주 선수가 워낙에 또 욕심꾸러기 아니니까 네. 이것을 때려낸다면 어딘가 또 팩감을 쓸까요? 우변 쪽이요? 이런 정도로 하나 또 팩감을 물어봅니까? 여기 나가는 것도 워낙 치명적이거든요. 네. 설은주 선수의 생각을 좀 읽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흙이 때려내고요. 이렇게 팩감을 쓰고 다시 때려낼 때 이런 팩감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것을 두고 크지만 이곳에 아직 약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나온다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었네요. 네.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었고요. 확실히 우세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성지 선수가 먼저 하변을 투어갔는데 지금 석점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백이 둔 것보다 더 손해를 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곳을 늘고 젖혀서 끊어가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석점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백집만 불어나고 흙이 한 것이라고는 여기 넘어간 것밖에 없어요. 넘어가고 여기 집 조금 번 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뭐 망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수도 상대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막을 수밖에 없는데 끊고 단수치고 돌파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흙의 두 점이 먼저 잡혀요. 그렇다고 다르게 두기가 어려운 게 느는 수도 돌파하는 수가 또 성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흙이. 홍성지 선수가 역시 여기까지 는 것은 욕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은 하나, 패가 있지만 네. 어떻게든 이곳을 봉쇄를 해서 이 좌하기 쪽을 크게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데요. 네. 설현준 선수가 홍성지 선수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물고 늘어지어서 홍성지 선수를 좀 피곤하게 해야 네. 홍성지 선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온다면 결정타가 되겠네요. 이곳은 이곳까지는 선수거든요. 네. 다음에 나오는 수가 있지만 하나 막아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막으면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요. 석점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큰 문제가 없죠? 안 됩니다, 흙이. 네, 결정타로 보이네요. 그것이 성립이 된다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결국 끊는 수도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현주 선수가 이 붙임수 이후로 이 수를 붙인 수 이후부터는 정말 완벽하게 두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찌르고 이쪽 단수 친 것도 굉장히
좋은 수고요. 이 석점을 이용해서 좀 활용 수단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끊어간다면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음이 없어요. 이렇게 막는 것은 이제 선수가 듣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찔러야 되는데 이어준다면 성공입니다. 이거는 되는데요. 네.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이거는 던질 곳을 찾는 아. 수입니다. 잡으면 아마 돌을 거둘 거예요. 단수로 그냥 한 점이 잡히는군요. 아, 여기서 더 수단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 때려내면 네. 나가고, 네, 이 수는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 버틸 수는 없죠. 흙이 먹여치고 다시 때려내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 뭔가 수단이 벌어졌는데 지금 네. 이것을 때려내고요. 이거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석점은 잡혔지만 저는 그냥 던지기 위한 수순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워낙에 큰 차이입니다. 백이 워낙 우세합니다. 백도 이 자리를 계속 받으면서 버틸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마지막 받으면서 버티려면 젖혀서 버텨야 되는데 바로 느는 수가 성립이 되죠. 5, 6, 네. 끊어도 먼저 잡힙니다. 네. 이곳에서는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때예요. 여기까지 있는 수는 욕심이고요. 네. 그냥 잡아서 이제는 형세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제가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집이 한 50집이 좀 약해요. 한 40, 한 8 정도 납니다. 이거는 반면으로도 백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지금 중앙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백집은 한 55집이 나 있고 이 중앙의 두터움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차이로 지금 벌어졌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홍성지 선수의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홍성지 선수 고개를 저으면서 지금 형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네요. 설현준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강동현 구단과 한태 6단의 대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대국으로 가보시죠. 네, 전투에서 포인트를 올린 설현준 선수입니다. 자, 강동윤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 수순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우변 쪽에서 어느 정도 백이 삭감에 성공을 했고요. 이 좌변의 큰 모양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태희 선수는 이 하변 쪽에 또 좋은 집을 얻었고 이 좌상기에 또 지금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태희 선수가 둘 차례인데 이제 맞습니다. 좌변을 침입할 차례 같아요. 네. 뭐 한 이런 정도 두어서요. 네, 다섯, 여섯, 뭔가 좌변의 수단을 부려야 됩니다. 여덟. 지금 형세가 팽팽합니다. 지금 수순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는데 아직도 팽팽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좌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한 네. 50집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흙이 이곳에서 뭔가 다 깨고 살아서 백이 가죽 장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일단 이곳을 밀었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뛰어서 좌변 쪽을 최대한 키워가는 것이 흐름이고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해나가는 것은 백의 집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뭐 세보나만 합니다. 네. 너무 커요.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둘, 셋, 이 정도로 띄워둔다면 이제는 특공대를 여섯, 투입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홉. 이 끊고 연결하는 수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이제는 한태희 선수도 침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흑의 작전은 오히려 백에게 이런 넓은 형태를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두고 침투로 이 타개로 승부를 거는 선실리 후타개 이런 작전인 건가요? 네, 지금 전체적인 지금 흑의 확정가를 한번 네. 자, 보겠습니다. 가변 같은 경우에는 30집에 여기도 잡는 수가 있어요. 한 35집 이상 집이 나 있고요. 여기도 5집, 40집, 45집. 한 55 이상 나 있어요. 거의 60집 가까이 집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반면에 백은 우상기가 셋, 넷, 다섯, 5집, 일곱, 15집이 나 여덟, 있습니다. 아홉, 반면으로 흑이 한 35집에서 35집 정도 많은 형세인데 그럼 좌변에서 30집 정도가 나면은 개가바둑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쪽 그물망부터 일단은 한태희 선수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봉쇄가 되는 형태는 아니죠. 씌운다 하더라도 찌르고요. 찌른다면 쉽게 탈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는 이 수를 불러일으켜서요. 연결할 때 또 단수 친다면 좀 좌상계가 또 추궁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30집의 집이라면 사실 뭐 이 한 점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런 형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안전하게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요. 마지막 하나, 얼추 그 이상의 큰 집은 기대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두 기사가 모두 1분 초읽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완벽한 수익기를 하고 두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감각에 의존해서 한 수 한 수 어렵게 두고 있고요. 이곳을 일단 느는 수는 뭐 확실할 텐데 여기서 한 이 정도로 일단 여기 끊는 단점이 있거든요. 두어서 좀 지켜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끊어가는 수는 쉽지 않아요. 끊어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야 하는데 단수 치고 넘어가면 뭐 알기 쉽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는다면 마지막 하나, 뛰어서 지켜둬야 하는데 셋, 사실 저는 좀 넷, 너무 완만하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로는 좌변에 상당한 집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네. 삭감하는 것은 저는 백의 우세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한태희 선수가 패하게 된다면 형세 판단 미스인 거네요. 네, 좀 아쉬운 삭감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가서 완전히 깨부셨으면은 판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좀 완만한 일단 삭감이 나왔고요. 좀 진행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조금씩 삭감을 하는 것은 수수는 더 길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안전한 수를 선택했는데 자, 과연 이 수가 어땠을지 우선 모양의 결정이 나고 형세 판단을 조금 더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거긴 두어야 하고요. 또 백의 약점이 이쪽도 좀 있거든요. 여기가 맛이 좀 나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두고요. 나와 끊는다면 단수를 선수하고 호구 정도는 선수로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을 하나 젖히는 수가 또 있네요. 젖혀둔다면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두면은 이런 식의 진행은 워낙 흑이 모험으로 느껴집니다. 흑이 뭔가 안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기 쉽게 좌변을 지켜주기보다는 최대한 이 백의 엷음을 좀 이용해서 좀 타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딱 마지막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수는 없어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그 정도인데 붙여가겠죠. 여기서 한 번 더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는 강동윤 선수도 칼을 뽑을 겁니다. 다음에 이 날일자로 석점 잡히는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는 것은 붙일 때
이을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개가가 안 맞춰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10, 20, 25, 30, 40, 45집 정도 났습니다. 이 정도가 나면은 뭐 어딘가 흙이 좀 붙어도 안 되는 형세거든요. 일단은 한태희 선수가 잘 싸워주고 있었지만 이 삭감이 약간 이상 감각이 아닌가 마지막. 생각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친입의 승부를 거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홉. 네, 붙여갔고요. 한태희 선수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저기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 한태희 선수가 자세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유명합니다.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피고 좋은 자세로 이제 대국을 이어나가고요. 네. 사실 선수들이 대국할 때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자세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좀 실수를 한다든지 좀 흥분을 하면 그런 자세가 나올 때가 있는데 한태희 선수는 항상 좋은 자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장시간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바른 자세로 대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대국을 해보면 저렇게 계속해서 바른 자세로 유지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끝내기로 가네요. 네. 이제 와서 이런 침입은 사실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끝내기를 돌입하는 것인데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런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전 개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너무 크게 났어요. 흙이 좀 집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곳, 또 이런 곳 집이 불 때가 있지만 좌변이 워낙 커요. 네. 역시 이곳을 지금 막을 테고요. 이곳을 늘지 못한다면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좀 열붐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아마도 이곳을 잇고요. 흙이 잇고 이곳을 젖힌다면 백쪽으로 확 기울 것입니다. 저의 좀 예상인데 네. 이렇게 교환되면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 형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침입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한태희 선수가 자,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워낙 여섯. 이 베개의 좌변 형태가 넓어서 개가를 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모양이, 집 모양이 분산이 되어 있어야지 계산도 더 정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아직 이런 자리라든지요. 네. 젖히면 또 흙집이 확 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앙도 좀 불확실한 자리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에서는 사실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삭감은 좀 이 완만한 삭감은 조금 형세 판단을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좀 이렇게 젖혀가겠죠. 그래프는 역시 조금 백쪽으로 기울었는데 네. 아직은 뭐 승부가 났다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최대한으로 끝내기를 해봐야겠죠. 아홉. 중앙 쪽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는 이쪽이 귀 쪽이 가장 큰 곳으로 보입니다. 네. 이쪽을 두어서 이쪽을 빼앗기면요. 이 나중에 이 두 점도 놓고 때려내야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젖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달릴 수가 있죠. 네. 흙이. 그래서 지금 흙이 이쪽 날일자가 굉장히 반상 최대로 커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강동윤 선수는 일곱, 이미 여덟, 4차례나 본선에서 대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3차례 예선 결승을 통과했고요. 한 차례는 LG배 타이틀 홀더 시드로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 농심배 같은 기전은요, 지금 21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역사도 길고 저희가 선발 방식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선발전을 거치긴 했지만 요즘은 랭킹 1위 시드를 주고 있죠. 네. 올해는 랭킹 1위 시드로 신진서 선수가 시드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강동윤 선수가 받았던 그런 타이틀 홀더, 세계대회 타이틀 홀더 시드로 준 적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항상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또 예선전에서 전년도 선수들에게 마지막. 4회전 시드를 주는 좀 네. 색다른 방법을 택했고요. 다섯,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국이 하는 통합 예선전이 아닌 조금 랭킹이 높은 기사들끼리 선발전을 거치고 있거든요. 서로 각국마다 선발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최강의 선수를 꾸릴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선발 방식이 약간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은 전체 기사가 이 선발전에 참가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랭킹이 높은 상위 랭커의 선수들에게 이 시드를 주고 있습니다. 예선 4회전부터 참가를 하는 자격을 주어지고 있고요. 중국은 이 상위 랭커의 선수들만 모아서 따로 이제 선발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강동현 선수가 하나, 둘, 좀 우세하다고 느꼈을까요? 이곳을 때렸거든요. 이곳은 근데 선수가 되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날짜로 두는 것이 워낙 큰데 이 교환을 일단 집으로는 흙이 상당히 이득을 봤어요. 네. 아무래도 중앙 쪽에 뭔가 단점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네. 일단은 좀 우세를 느낀 나머지 쪽 때리는 수를 택했고요. 약간은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집보다는 맛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변화의 여지를 없애면서 대신 차이는 약간은 좁혀졌고요. 자, 지금 21회 대회인데 강동윤 선수가 10회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얼마만큼 이 정상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섯,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네, 11년 전 대회에서도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해서 뭐 중국과 일본 선수들을 젖히고 5연승을 거두었는데요. 네. 사실 농심 신라면배 같은 경우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판 한 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5연승을 거뒀다는 것은 뭐 굉장한 것이죠. 네. 지금 또 석점을 살리자 그래프가 좀 더 떨어졌는데요. 이 수가 부분적으로 한 15집가량의 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수가 이렇게 젖혀서요. 이쪽 돌파를 해서 이쪽 단점과 이쪽 단점을 좀 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장 끊기진 않는 것으로 보여요. 때려낸다면 끊어야 하는데 연결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작았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지금 중앙에 이런 식으로 날일자 갔을 때 이 열붐이 좀 있거든요. 여덟, 아홉, 끊어갔고요. 흑도 지금 백의 열쁨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끊어간 수는 단수 칠 때 여기까지는 못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수는 뭐 받아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도 다르게 둘 수는 없죠. 여기 단수 치고 돌파되면 이쪽이 크게 들어갑니다. 백도 단수 치는 수가 절대인데 지금 한 날일자 정도 두어서요. 이 중앙의 열분을 노려야 됩니다. 중앙의 열분을 노리면서 최대한으로 좀 이득을 보아야 돼요. 이런 두 점이라든지 또 이런 두 점 선수로 뭐 잡는다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좀 이득을 보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수로는 역시 이쪽을 막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여기를 이으니까 또 인공지능이 또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뭐 연장책이죠. 큰 문제는 없는 자리입니다. 이으면 단수를 쳐서 찔렀을 때 막으면은 사고가 납니다. 끊어서 지금 여기 있는 수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받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 끊기면 너무 크게 들어갑니다. 백이 안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흑이 뭔가 여기 안에서 수단을 부리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백이 지금 이렇게 밑으로 쳐서 네. 여기까지도 선수죠. 호구 친다면 부분적으로 살았습니다. 재밌네요, 산 건가요? 이거. 네. 둘, 넷, 여섯, 7개면 먼저 두는 사람이 셋, 삽니다. 넷, 네. 다섯, 사는데 지금 이것이 근데 큰지가 아. 의문이에요. 아홉, 네, 역시 중앙으로 네. 이겼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끊겨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때려내면 백이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다 나올 수가 없어요. 붙인다면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있는 수로 돌려쳤으면 산을 살 수는 있었지만 사는 것은 워낙 얇아진다. 이런 판단이고요. 찌른다면 그냥 때려서 이쪽 연결과 이쪽 연결을 맛봐야 됩니다. 네. 자, 두텁게 연결을 시켜놓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단수치는 한 수겠죠. 여덟, 백도 중앙 쪽을 일단은 이제는 응수를 해야 됩니다. 단수를 쳤을 때 그때가 문제인데요. 역시 날일자가 일단 눈에 보이는데 차렷을 해서 좀 연결을 해야겠죠. 당장 나오는 수는 끊어서 일단은 백도 괜찮습니다. 이 중앙 쪽의 접전이 좀 승부가 되겠네요. 지금 좌변이 원래 크게 굳어져서 둘, 백의 우세로 흘러갈 듯 보였지만 지금 이런 수들이 여섯, 일곱, 집으로 좀 악수였고요. 지금 여기 있는 수도 느슨했습니다. 지금 강동윤 선수가 또 자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있기 전에요. 먼저 이곳을 젖히고 먼저 찔렀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었죠. 지금 이곳에 돌이 없다면 흙은 막아야 됩니다. 네. 그때 이곳을 이었다면 이곳을 선수로 연결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지금 수순을 착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막아줄 이유가 없죠. 흙이 이렇게 때려내서. 그래서 지금 강동윤 선수가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럼 반면에 한태희 선수는 최대한 중앙 쪽을 괴롭히면서 이 중앙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 둘, 이쪽의 침입을 좀 노려야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단은 지금 초읽기 와중에 이렇게 지금 본인의 실수를 확실히 느꼈어요. 이러면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강동윤 선수가. 지금 석점을 따는 수도 느슨한 수, 이윤수는 착각이고요. 지금 강동윤 선수의 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는 좁혀졌습니다. 여기 때려낸 수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환산하면은 5집에 6집짜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15집 이상의 큰 곳이거든요. 백이 이곳을 때리고 흑이 이곳을 교환시켜줬으니까 한 덤 정도는 집으로 날렸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뭔가 다른 것을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좀 차이가 셋, 또 좁혀지고요. 넷, 이런 식으로 칠 수는 없습니다. 여섯, 일곱, 찌르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아홉, 받아야 하는데요. 날일자를 가면 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백의 약점이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백이 조심해야 됩니다. 백이 한 수 삐끗하면은 바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끊는 수가 약간 악수가 아닐까 싶었던 점이 그냥 날일자를 가고 이렇게 붙여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때려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런 행마를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날일자 뭐 이런 행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나와 끊는 것은 잡힙니다. 흑은 날일자를 두고 일단은 날일자로 두는 것이 마지막 네. 하나, 일단은 좋은 수로 보이는데요. 이러면 좀 중앙집이 견제가 되겠네요. 여섯, 일곱, 네, 지금 중앙이 아홉, 네. 네. 일단은 백은 이 차련 말고는 다른 수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곳을 둔다면 바로 이곳을 붙여서 이 전체가 지금 흔들리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선수인 건가요? 네, 저수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원래 부분적으로는 이곳 끊는 것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으면은 일단 흑도 못 살아있죠. 하지만 어, 이렇게 밀고 나는 수가 있는데요. 강동윤 선수 이수 간과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수의 뜻은 끊기더라도 이곳을 막아서 어떻게든 삶을 도모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네. 여기 한 칸 굉장히 좀 떨릴 법한 수가 나왔는데 이런 수는 1분 안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감각적으로 둔 것이거든요. 일단 한태희 선수가 마지막 이렇게 붙여서 네. 끊는 수가 일단 눈에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녕을 파워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전한 수가 나왔는데 그 수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좀 이득을 봤어요. 크게 저침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쪽을 차렷해 나간다면 이 교환 부분적으로 백이 이득 받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 나와 끊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끊고 두어서 이 전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수가 불확실하거든요. 네. 단수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당장 이곳에 나와 끊는 수는 좀 위험하고요. 마지막 근데 워낙 하나, 공배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연결하기가 싫어서 지금 자꾸 다른 수단을 찾고 있는 것인데 여섯, 지금 일곱, 촉박합니다. 초읽기에. 아홉. 네, 또 묘한 수가 나왔어요. 지금 저 수는 일단은 다음에 나와 끊는 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연결하기 전에 또 물어본 것이죠. 근데 그래프는 또 5대5가 됐습니다. 한 수 두어질 때마다 그래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흑이 단순하게 이것을 연결한다든지 끊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의 돌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서 끼운다면 마지막 이 한 점은 잡히지만 둘, 이렇게 셋, 끊어서 넷, 다섯, 뭔가 중앙 쪽으로 이득 보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여덟, 아홉. 한 점을 나갔습니다. 조금 더 변화를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인데요, 구수는. 백이 한 점을 움직이면요. 젖히면 일단은 젖혀서, 젖히면 끊어서요. 네.
특별한 수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와 연결하는 수가 맛보기로 뭔가 해결이 된 느낌인데 일단은 한태희 선수가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수일길까요? 중앙에서의 변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은 백도 넷, 다섯, 무조건 여긴 나가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곳 나가지 않으면은 승부가 안 되고요. 자, 나갔고요. 네, 젖혔습니다. 무슨 수구를 보았을까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태 선수의 지금 착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자신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뭔가를 못 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선 두 점을 나가야 되겠죠. 나간다면은 단수치고요. 네. 여기까지는 기분 좋게 선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사활이 중요해졌는데요. 네. 지금 끊으려면은 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걸 막았을 때 단순하게 이쪽을 끊어가는 수는 여길 끊어서요. 한 점이 잡히면 백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흑이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섯, 부분적으로는 끊어져 있죠. 여덟, 아홉. 나올 때 이제 나와서 네. 서로 전면전인데 너무 복잡한데요. 네, 이거는 또 흑도 얇아졌거든요. 네. 이거는 흑이 좀 자신 없습니다. 근데 한태희 선수가 무슨 수를 봤을까요? 네.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차단을 하는데요. 지금 이 흑 두 점을 나가서 한 점을 돌려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서 이 덩치를 키우겠다는 뜻인 걸까요? 일단은 나온다면은 끊을 테고요. 네. 단수 쳤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 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끼운다든지 해서 한 점을 희생타로 네. 이 두 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의 형태인데 일단 이 정도는 흑이 가져갈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강력한 수라면 넷, 다섯, 이곳을 그냥 나와서 일곱, 여덟. 이 전체를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강동윤 선수도 이쪽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네.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서로 1분 초읽기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형태인데 느낌은 이쪽 찝어야 됩니다. 찝어서 호구 치면 단수 쳐서 안영을 계속해서 파워해야 되고요. 지금 이거 찝는다면은 강동윤 선수도 쉽지 않은데요. 늘 수가 없죠. 이제는 중앙 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다릅니다. 저 혹시 흑이요. 흑 두 점을 움직이고 빠지는 것까지 선수가 듣는 건가요? 이쪽이요. 네. 이쪽을 움직이고 잡을 때. 여기까지요. 네. 하나, 혹시- 근데 여기는 좀 불확실합니다. 아, 예를 들면 그렇군요. 좀 때렸을 네. 때 네. 다섯, 여섯, 이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네. 여덟. 네, 이 안에서는 사실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젖히는 수까지 가능합니까? 오히려 그래프가 지금 흑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네, 젖히는 수의 뜻은 젖히는 수가 좋네요. 끊는다면 단수를 치고요. 이쪽으로 찔러갑니다. 그러면은 끊을 수가 없죠. 끊으면 이어서 백이 잡힙니다. 그렇다는 것은 안쪽으로 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부분적으로는 못 살아 있어요. 못 살아 있고 이곳은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곳은 선수죠. 네. 이거는 차단이 됐네요. 네, 강동윤 선수가 불확실한 수를 계속해서 두어가면서 버텨왔는데 지금 하나, 둘, 느낌은 결정타 맞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거. 넷, 다섯, 한태희 선수가 한 점을 움직이고 젖혀놓는 교환으로 차단을 확실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네,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으면은
이곳은 백이 안 돼요. 지금 백이 해볼 만한 곳이라고는 이곳을 젖히고요. 찌르고 단수를 쳐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잡으러 가면은 이거는 백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아, 지금 중앙에서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강동현 선수. 흙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네, 역시 중앙이 너무 얇았고요. 그 이후로도 조금 안전하게 두지 않고 버텨가면서 뒀는데 지금 이거 잊는다면 마지막 하나, 둘, 셋, 괴롭습니다. 강동현 선수가. 다섯, 여섯, 일곱. 아, 강도현 선수 괴로워하는 모습인데요. 아, 네, 지금 묘수를 찾아야 돼요. 이쪽밖에 없거든요, 이제 남은 쪽은. 단수 쳤을 때 끊는 수와 나가는 수 둘 다 가능해 보이는데 때려내도 사실 그만입니다. 이을 수밖에 없는데 돌파를 해서요. 아, 이거는 강동윤 선수가 어렵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마지막 뭔가 해볼 곳이라고는 그쪽인데 지금 흙이 막는다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 대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3회전 강동윤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 보고 계십니다. 셋, 자, 마지막 승부처 장면입니다. 여섯, 계속해서 백의 열붐이 신경 쓰였던 자리 결국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자, 황급히 착수를 했습니다. 젖혀가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승률 그래프는 완전히 흑 쪽으로 돌아섰고요. 네 차례나 한국 대표로 활약한 바 있는 강동윤 선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번 흔들리니까 이 자리에서 사고가 나는군요. 한태희 선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을 역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게 응수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 강동윤 선수가 표정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조금 젖혀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호구 친다면요. 이쪽 돌파하는 것과 이쪽 연결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게 흙이 됩니다. 그리고 흙은 이렇게 찔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점을 네. 죽이고도요.
이쪽을 중앙을 이어간다면 사실 전체가 두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다섯, 여섯, 흑에게는 선택권이 많네요. 여덟, 네, 조금 더 확실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수는 100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수가 선수고요. 연결을 할 수 있죠, 쉽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장은 이제 이쪽이 될 텐데 지금 여기는 넘어가는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한 칸을 뛰면 이 안에서도 뭐 삶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막는다면 이 빠지는 것이 선수거든요, 귀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와 끊고 시중 가면 알기 쉽게 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흑은 지금 강동희 선수가 마지막 한탄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속으로. 셋, 넷, 괜찮은 흐름이었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렇게 느슨한 수도 나왔을 텐데 아홉, 네, 지금 너무 흔들립니다. 여기 있는 수도 착각이었고 네. 한 수 손해를 봤잖아요. 네, 먼저 이쪽을 결행이 나갔다면은 선수로 살릴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네. 지금 바둑은 한태희 선수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습니다. 지금 대마가 지금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네. 찔러간다면 지금 끼어서 어떻게든 패를 노리겠다는 건데 패를 해도 됩니다. 워낙에 꽃놀이 패거든요. 네. 흑은 하나도 부담이 없는 꽃놀이 패고 이런데 나가는 것이 다 패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이. 사실 이 바둑을 첫 수부터 끝까지 본 것은 아니지만 넷, 중반까지 사실 팽팽했거든요. 흐름으로 봤을 때 팽팽한 흐름 속에서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또 강동윤 선수가 조금이나마 우세한 흐름 속이었는데 초읽기를 몰려서 그랬을까요? 좀 중앙 쪽에서 좋지 않은 행마를 보여주면서 지금 바둑은 한태희 선수 쪽으로 상당히 기운 모습입니다. 네. 흑은 패를 하지 않고 잡으러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끼었을 때요. 네. 잡으러 가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찔러서 찌르고 어떻게 둬도 사실 패를 피할 수는 없네요. 나온다 아. 하더라도요. 그냥 있는 것은 치받아서 잡으러 갈 수 있는데요. 하나, 하지만 백도 넷, 이렇게 버티는 것은 또 여기가 또 나올 수 있네요. 여기가 또 성립이 됩니다. 아홉, 그렇다는 것은 지금 설마 한태희 선수가 이렇게까지 두어서요. 패를 하지 않고 다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나올 때 이곳을 나오면요. 부분적으로는 잡혔어요. 네. 이렇게 두어서 네, 그렇네요. 네, 이렇게 두면은 역시 패를 피할 수는 없네요. 역시 그러면은 하나 이거 찌르는 수는 좀 기분 좋은 활용이 될 수 있겠는데 뭐 그냥 정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찌르고 패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결국 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네. 패를 이어갔는데 지금 이 패는 뭐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흑이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네. 반면에 뭐 젖히고 이런 것들이 다 패감입니다. 이런 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가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반면에 강동윤 선수는 이 패를 지면은 이 큰 대마가 다 잡히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는 패인데 흑이 패감이 워낙 많아요. 지금 여기 나가는 것도 다 패감이고요. 또 자체 패감도 몇 개가 나오고요. 한태희 선수가 6개월가량 휴식을 하고 네. 돌아왔는데 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좀 이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셋, 이변을 일으키면서 다섯, 이번 농심배에 좀 다크호스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역시 그렇게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괴롭네요. 패로 버텨가고 있는데요. 하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기 나왔을 때 네. 바로 때리면은 좀 사고가 납니다. 바로 때리면 이곳을 당해서요. 이 두 점 잡히는 거와 여기가 잡히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곳을 팩감을 쓰고 나올 때 바로 하나만 끊어두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돌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홍성지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이 끝이 난 걸로 보입니다. 대국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대국으로 가보시죠. 네, 두 기사가 복귀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에서는 설현준 선수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큰 이변이 없다면 설현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을 것입니다. 백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이후에도 홍성지 선수가 크게 버텨갔던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설현준 선수가 우세를 잘 지켜나갔습니다. 네,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에는 설현준 선수가 홍성지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두어야 홍성지 선배가 좀 더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네.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제는 패가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이곳을 흙이 때려내자 이렇게 때리는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좋은 버팀이에요. 이것은 해소를 하더라도 나와 끊으면 이쪽과 이쪽 두 점이 맛보기로 되기 때문에 네. 역으로 팩감을 없애는 의미가 있죠.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흙이 이곳을 나오고요. 네. 하나, 끊어놓고 패를 때렸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팩감이 발생했을 텐데 네. 일단은 기민하게 팩감을 없앴고요. 하지만 여기 찔린 것도 상당한 곳이기 때문에 바둑은 뭐 계속해서 흙의 흐름입니다. 네. 이쪽 우상의 팩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백의 팩감은 자체 팩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자체 팩감이라면은 이쪽 하나, 둘, 한 3개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팩감은 좀 어려워요. 네. 다음 팩감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지금 여기 찌르고요. 젖히고. 정수는 호구가 정수입니다, 원래. 네. 이곳에 빠져져 있으면은 호구 치지 않으면 붙여서 원래 패가 나는 모양이거든요. 이건 2단 패인데 지금은 사실 이런 패를 하진 않을 거고요. 백이 맞고 호구 친다면 치중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팩감으로 작용합니다. 네. 받지 않는다면은 먹여쳐서 때릴 때 잡히게 되죠. 팩감이 우상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기지 받지 못하고 못하네요. 패를 해소했는데요. 우상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백이 5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에서 네. 흙이 25집이 났습니다. 30집의 가치가 있는데요. 백이 뭐 딱히 번 게 없어요. 뭐 여기서 한 3, 4집 벌었고요. 이거는 뭐 완연한 백의 실패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형세 판단을 한번 해드리면 이것을 두면 백이 조금 여기가 마지막으로 큰 자리고요.
형세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집이 거의 한 80집 이상 나고 있는데 백은 한 65집 정도 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백의 아픔입니다. 지금은 15집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 30집이 워낙 크죠. 거의 뭐 한태희 선수가 승리했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큰 차이입니다. 셋, 넷, 사실 제가 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받지 않아도 돼요. 네, 이쪽을 젖혀 있고요. 이곳을 뛸 것입니다. 이것도 워낙 아파요. 강도윤 선수 느슨한 수가 지금 두 수 등장했는데 이 두 수로 갑자기 형세가 바뀌었어요. 네, 느슨한 수라면 이쪽 때린 수와 여기 있는 수가 나오면서 네. 이거 있는 수는 확실한 실수거든요. 네. 한 수를 거의 놓은 격이기 때문에 이 수를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이제는 찌를 때 이렇게 때리는구나. 그럼 이 돌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차린 뒤에 중앙 접전에서 초입기에 몰린 나머지 조금 버텨갔거든요. 근데 네. 좀 무리로 보여요. 역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연결했으면 아직도 거의 5대5의 승부였는데 이곳에 실수를 만회하고자 중앙에서 버텨나갔는데 큰 패가 형성이 되면서 우상기에 큰 실족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한태희 선수가 신고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대진표를 보기 전에는 한태희 선수가 돌아왔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한태희 선수가 그동안의 모습을 감췄었는데 지금 이 강동윤 선수라는 대열을 잡아낸다면 아마 바둑 팬들이나 동료 기사들이 한태희 선수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네. 느끼실 것 같습니다. 화려한 신고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바른 끝내기죠. 이렇게 친다면 다음 끝내기를 했을 때 백이 밀고 들어가면 또다시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친다면 이곳을 단수를 쳐서요. 때려냈을 때 좀 힘이 다르죠? 네. 여기가. 끊는 수는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끝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윤 선수가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중앙 접전에서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선뜻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너무 큰 실수를 사실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복귀를 이어나가기도 굉장히 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마지막 승부처 장면으로 두 선수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이때는 좀 사고가 났죠. 네, 지금은 좀 기분이 나빠졌어요. 지금은 네. 중앙이 완벽하게 사는 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문제가 생긴 장면으로 보입니다. 한태희 선수가 반격에 성공한 그림입니다. 네, 흑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돌아온 한태희 선수, 강동윤 선수를 꺾고 화려한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 대열을 낚았습니다. 바둑 팬들에게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중계대국 두 판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강동윤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 홍성지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 자, 이렇게 보았는데요. 오늘 대국도 정말 우여곡절, 네,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설현준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은 설현준 선수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홍성지 선수를 잘 맞이한 것 같아요. 네. 상대를 한번 물고 늘어주면서 홍성지 선수를 좀 피곤하게 했던 것 같고요. 네. 설현준 선수의 완승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대국이었고, 강동윤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은 사실 강동윤 선수가 조금이나마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반까지 사실 팽팽하게 맞섰고요. 후반은 오히려 강동윤 선수가 좀 우세했는데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초읽기에 또 몰리면서 중앙 쪽에서 좀 대마가 걸리면서 한태희 선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가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선 3회전 지켜보았는데요. 자,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선 4회전은 주말 쉬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 좋은 컨디션으로 대국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좀 쉬면서 또 복귀를 해가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4회전을 준비할 텐데요. 네. 4회전에 진출한 선수들 모두 다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선수들의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예선 4회전부터는 또 진짜 승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 상위 랭커 선수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4회전 시드를 받았던 전기 대표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아마 팬들도 아마 관심이 가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더욱더 치열한 승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선 4회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